봄이 되면 어떤 강력한 힘이 가토뱀을 불러냅니다. 가토뱀은 살면서 2번 크게 무리를 짓습니다. 겨울잠이 들기 전에 1번, 그리고 지금입니다. 그들을 부른 건 암컷의 페로몬. 몸통이 더 굵은 쪽이 암컷입니다. 수컷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암컷 한 마리에 여러 마리 수컷들이 달라붙습니다. 대략 10만 마리 가토뱀들의 짝짓기 파티장. 암컷 한 마리에 수백 마리 수컷이 몰려들어 거대한 교미공, 메이팅볼을 만듭니다. 한가운데 있는 암컷을 만나는 게 수컷들의 목표입니다. 강하고 무엇보다 끈기가 있어야 합니다. 몸집도 작고 독도 없는 가토뱀들은 이 경쟁을 통해 더 강한 후손을 만듭니다. 국숟가락처럼 엉킨 수컷 중에서 오직 한 마리만 짝짓기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약한 수컷들도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암컷 흉내입니다. 수컷 중 한두 마리는 암컷처럼 페로몬을 뿌려 다른 수컷을 부릅니다. 속아서 몰려든 수컷들에게 열을 뺏은 다음 진짜 암컷을 찾아 나섭니다. 끈기가 있거나 강하거나 약은 자들의 세상. 이 짝짓기 전쟁이 끝나면 진짜 삶이 시작됩니다. 물가치 어미가 무섭게 울어댑니다. 이런 게 삶일까요? 부모가 아니라면 이런 무모한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보통 때라면 상대도 되지 않는 싸움입니다. 이 부부는 온몸을 내던집니다. 모든 걸 걸면 승부는 좀 달라집니다. 구렁이는 이 숲에서 막강한 포식자입니다. 무기는 기다란 몸,
먹이를 단번에 낚아채서 감은 다음 숨통을 조입니다. 살려고 할 때마다 더 죽어갑니다. 뱀은 1억 4천만 년 동안 이 지구에 살았습니다. 다리가 없는 삶은 어땠을까요? 옛날부터 그에 관한 수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어떤 얘기도 그를 다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7월) 말 더위가 한창일 때 구렁이는 알을 낳습니다. 알을 낳고 가버리는 다른 뱀들과는 달리 구렁이는 드물게 알을 지킵니다. 많게는 20개까지 낳는데 50일 정도는 꼬박 알을 봐야 합니다. 알을 지킨다고 해서 하루 종일 이렇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변온동물이라서 스스로 체온 조절이 안 되기 때문이죠. 외부로부터 열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빛에서 에너지를 얻어야 움직이고 먹고 싸웁니다. 나지막이 몸을 엎드립니다. 뱀의 평생을 지배하는 것이 빛입니다. 빛과 어둠이 스치는 이 짧은 시간에 맹금류 몇 마리가 서성입니다. 박쥐 사냥꾼 뱃호크입니다. 하늘이 소란해집니다. 어둠을 기다려 뱃호크와 박쥐가 동시에 사냥을 나섰습니다. 뱃호크가 박쥐떼를 향해 돌진합니다. 사냥꾼의 성급한 헛발질이 계속됩니다. 물반 고기 반인데 그걸 못합니다. 겨우 사냥에 성공합니다. 날마다 이 시간이면 일어나는 일. 빛과 어둠처럼 삶과 죽음이 맞닿아 있습니다. 어둠을 뚫고 구렁이 새끼가 나옵니다. 어미와 똑같은 완전체. 새로운 세상은 차갑습니다. 평생 빛을 쫓아야 할 운명 앞에서 잠시 숨을 고릅니다.
나무가 울창한 고산지대를 지날 때는 좀 조심해야 합니다. 까치살모사 한 마리가 몸을 데우는 중입니다. 뱀은 냄새와 온도로 세상을 합니다. 혀로 냄새를 맡죠. 야행성 뱀은 눈동자가 고양이처럼 세로 모양입니다. 상대의 열을 감지하는 곳이 이 피트기관입니다. 꼬리를 흔들 땐 뭔가 경계할 때, 먹이를 발견하면 잠시 몸을 도사립니다. 이때가 좀 무섭죠. 공격은 순간. 까치살모사의 다른 이름은 7.4 혹은 칠보사. 물리면 7발자국도 못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만나면 먼저 건들지 않는 한 조용히 달아납니다. (8월) 중순쯤에 까치살모사는 새끼를 낳습니다. 구렁이와 달리 새끼는 얇은 막에 쌓여 나옵니다. 까치살모사는 난태생입니다. 어미는 뱃속에 알을 낳는데 새끼는 그 알의 난황을 영양분으로 살았습니다. 어미는 보통 10마리가량 새끼를 낳습니다. 살모사란 이름은 어미를 죽이고 태어나는 뱀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새끼뱀은 태어날 때부터 독사입니다. 갓 나온 새끼들은 한동안 어미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어미를 죽인다고 생각해 살모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살모사. 그만큼 독이 무서워서 생긴 말일 겁니다. 새끼들은 몸을 말린 후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먹을 게 많은 계절입니다. 새끼는 이제 15cm 정도로 컸습니다. 맹독이 있으니 두려울 게 없는 삶입니다. 다가올 겨울을 대비해 많이 먹어둬야 하는 시기. 많은 새끼들이 이 위험한 시기를 넘기지 못합니다. 살아남는다면 얘기는 달라지죠.
번개처럼 독이빨을 찌른 다음 기다립니다. 이 세상의 뱀은 약 3천 종류. 이처럼 치명적인 독을 가진 뱀은 50여 종에 불과합니다. 독 하면 코브라입니다. 등의 눈동자 무늬는 함부로 덤비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위협을 느끼거나 흥분하면 일어서서 목에 후드를 펼치죠. 스피팅 코브라는 독을 뱉습니다. 사실 독리로 뿜어냅니다. 상대가 움직이면 같이 머리를 흔들다가 적의 눈을 향해 확 내뿜습니다. 거의 백발백중. 이 독을 맞으면 시력을 잃게 됩니다. 독을 내뿜는 건 공격이 아니라 방어입니다. 겁이 나기 때문에 독을 뿌립니다. 뱀 중에서 가장 진화한 무리가 독을 가집니다. 몸의 3분의 1, 급하면 절반 넘게 몸을 뻗어서 3, 4m 앞까지 독을 뿌립니다. 적수가 없는 원거리 사격수. 제자리에서 이처럼 먼 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동물은 드뭅니다. 이것으로 코브라는 막강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리 없는 삶처럼 지느러미를 가진 삶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먹고 먹히는 팽팽한 긴장이 만들어내는 고요. 결정적인 순간엔 엄청 빠릅니다. 찰나의 세계에선 누가 강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길게 보면 분명해지죠. 더 많이 시도하기 때문에 강자입니다. 지느러미도 없으면서 뱀은 물에서 자유롭습니다. 유혈모기, 꽃뱀이라고도 부릅니다.
가장 좋아하는 먹이는 개구리입니다. 아주 추운 극지방 빼고는 이 지구상의 모든 곳에 뱀이 삽니다. 무자치, 물뱀이라고도 부르는 이 뱀은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물에서 지느러미와 경쟁하는 건 긴 몸. S자형을 그리며 앞으로 나갑니다. 강가에 사는 무자치는 개구리나 민물고기를 먹습니다. 물에서 물고기와 경쟁하는 파충류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열 번 시도하면 한 번 기회가 옵니다. 무자치는 독이 없습니다. 버둥거리는 물고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계속 물고 있어야 합니다. 물고기가 지칠 무렵 숨통을 조입니다. 땅과 물, 사는 데는 다르지만 사냥 방법은 같습니다. 긴 몸을 이용합니다. 잡는 건 못지않게 먹는 것도 고역입니다. 넘기는 데만 거의 30분이 걸립니다. 지느러미와 긴 몸의 싸움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땅과 물에서 동시에 번성한 중 생각나는 게 있나요? 뱀은 그걸 해냈습니다. 다리 없이 땅에서 성공하고 지느러미 없이 물에서도 살아갑니다. 고온다습한 열대우림이 만든 정글, 어둡고 혼탁한 이습지에도 뱀이 삽니다. 바로 앞도 분간하기 어려울 만큼 흐립니다. 여기에 좀채 보기 힘든 물고기 사냥꾼이 있습니다. 기다란 몸 하나가 분탕을 일으킵니다. 우울한 색깔의 긴 몸, 머리 양옆엔 악마의 뿔처럼 두 개의 촉수, 이름도 촉수뱀입니다. 수초의 꼬리를 말고 대부분 시간을 물속에서 보냅니다. 그러다 30분에 한 번 물 밖으로 길게 몸을 뻗습니다. 물속에서라도 폐로 호흡을 해야 하니
물 밖으로 머리를 내밀어야 합니다. 이 뱀은 촉수로 물의 흐름을 읽습니다. 촉수뱀은 유능한 물고기 사냥꾼입니다. 방향을 틀 때 물고기는 아주 빠릅니다. 잡으려고 하면 온 힘을 모아 몸을 틉니다. 물고기에게는 적을 피하는 그들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물 주변이 갑작스럽게 혼란해지면 발동하는 방어 전략이죠. C자형으로 몸을 튼다고 해서 C 스타트라고 합니다. 어류와 양서류가 갖고 있는 마우트너 세포에 의해 반사적으로 일어납니다. 촉수뱀은 갈고리 모양으로 몸을 만들고는 가만히 물고기를 기다립니다. 뭔가 시도하려 치면 물고기는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이때 물고기가 걸리는 시간은 0.005초, 촉수뱀이 낚아채는 시간은 0.015초. 물고기보다 서너 배가 느립니다. 계산대로라면 실패해야 합니다. 그런데 꽤 성공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촉수뱀과 물고기의 움직임을 자세히 보십시오. 촉수뱀은 물고기가 움직이는 방향을 미리 알고 움직입니다. 이런 전략입니다. 먼저 몸통을 움직여서 물결을 일으킵니다. 물고기는 C자 방향으로 몸을 트는데 촉수뱀 입쪽입니다. 먹이를 유인하기 위해 먼저 몸통의 물결을 일으킨 거죠. 한번 방향이 정해지면 바꿀 수 없는 것이 물고기의 본능입니다. 그 본능을 이용해 느림을 극복했습니다. 이것이 지느러미 없이 물에서 사는 촉수뱀의 전략입니다. 지구상 어느 곳보다 해가 높이 뜨는 곳, 1년에 2,500mm가량의 비가 내리는 곳, 그 고온 다스팜이 40m에서 60m까지 키 큰 나무들을 키워냅니다. 정글은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갑니다. 이곳이 풍요로운 이유는 사는 게 그만큼 고달프기 때문입니다. 이 도마뱀의 무기는 색깔입니다.
카멜레온처럼 빛과 감정에 따라 몸 색깔을 바꿉니다. 텃새도 아주 심하죠. 이 정글에선 발밑도 조심해야 하지만 머리 위도 방심해선 안 됩니다. 어떤 뱀은 대부분의 시간을 나무에서 보냅니다. 발이 있었다면 땅을 벗어날 생각 같은 건 잘 못했을 겁니다. 돌출된 코끝이 특징인 이 뱀도 주로 나무 위에서 삽니다. 뱀이 이 공중에서도 살 수 있는 건 진화의 역사에서 다리 대신 긴 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발을 버린 삶. 몸 전체가 강렬한 화살표입니다. 머리는 오로지 나아갈 방향만을 가리키고 긴 몸은 그저 말없이 따릅니다. 복잡한 모든 것을 생략해버리고 요체만 남은 몸. 먹이 냄새를 핥으며 전진합니다. 이 뱀은 나무에 사는 도마뱀과 개구리, 새알을 먹고 삽니다. 먹는 것이 가끔은 전혀 뜻밖의 삶을 가져옵니다. 이 개구리는 짝짓거나 알 낳을 때 빼고 평생 나무에서 삽니다. 나는 개구리. 발가락 사이에 얇고 넓은 막으로 날았습니다. 나무 위를 나는 건 개구리에게 필사적인 선택이었을 겁니다. 수영도, 점프도 잘하지만 그 이상이 필요했습니다. 몸 길이는 겨우 10cm 남짓인데 그 150배, 15m 이상을 날아갑니다. 우리가 발가락을 나는 데 이용했다고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정글에는 개구리를 이렇게 단련시킨 어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중력을 거스르는 움직임. 400개 넘는 갈비뼈가 바닥을 읽으면서 어디든 그를 데려갑니다. 여기 누가 숨어 있습니다. 완벽에 가까운 보호색. 나무에서 개미 같은 곤충을 잡아먹고 삽니다.
꾸준히, 그리고 고요히 목표물에 다가가는 뱀. 도마뱀이 훌쩍 뛰었습니다. 뱀도 그 뒤를 따라갑니다. 이 공중에서 가장 확실하게 살아남는 법, 나는 겁니다. 먹이 때문에 날게 된 걸까요? 천적 때문에 날게 된 걸까요? 뭐가 먼저인지는 모르지만 이 도마뱀은 발바닥을 날개처럼 씁니다. 몸 길이는 20cm 될까 말까입니다. 그런데 20m를 날아갑니다. 이 도마뱀은 발바닥이 아니라 전혀 뜻밖의 부분을 이용합니다. 다리 아래 늑골 부분에 비막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상승 기류를 타고 몸을 날리면 글라이더처럼 비막이 펴집니다. 도마뱀이 날아다니는 숲. 다양한 생물들이 산다는 건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치열함 한가운데서 뱀이 살아갑니다. 도마뱀 한 마리가 배경에 몸을 숨겼습니다. 독이 없는 뱀처럼 긴 몸으로 숨통을 조이지만 파라다이스 날뱀은 약간의 독으로 마비를 시킨 다음 조입니다. 이들에게 문제는 먹잇감이 높은 곳에 있다는 겁니다. 나무 위를 선택한 뱀에겐 고민이 있습니다. 먼저 이 가지에서 저 가지로 온몸의 무게를 옮겨 싣는 건 그다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나무와 나무 사이의 간격이 너무 멀댑니다. 파라다이스 날뱀은 나는 걸 선택했습니다. 높은 곳에서 오직 몸의 굴곡을 펴는 힘으로 도약합니다. 떨어질 때는 몸을 S자로 만듭니다. 수영을 하듯 밸런스를 위해 몸을 양옆으로 비틉니다. 나뭇가지에 꼬리를 걸고 갈고리 모양으로 몸을 뒤로 젖혔다가 튀어나갑니다.
날아다니는 뱀은 모두 5종류. 그 중에서도 제일 잘 나는 뱀입니다. 날개도 없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날게 됐을까요? 비밀은 이겁니다. 낙하산을 펼치듯 갈비뼈를 벌리고 등을 배 쪽으로 납작하게 만듭니다. 평상시 둥근 몸통을 납작하게 만들어 몸을 띄우는 양력을 높이고 저항력을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여러 개체를 관찰해 본 결과 처음엔 62도 정도로 가파르게 떨어지다가 몸이 납작해지면 13도 정도를 유지하며 꽤 멀리까지 날아갔습니다. 약 1m의 몸으로 최대 100m까지 날아갑니다. 기어다닐 때 안전함은 사라졌지만 대신 새가 가질 수 있는 속도와 영역이 생겼습니다. 날뱀은 손발이 없으면서 유일하게 하늘을 나는 동물입니다. 뱀이 날게 된 이유는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날개도 없이 긴 몸으로 날아야 했을 그 절박함을 짐작할 뿐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시간. 누군가에게는 차가움에서 따뜻함으로 가는 시간입니다. 어둠 속에서 자신의 기회를 기다리는 모든 존재들에게 온기가 축복처럼 번집니다. 쫓고 쫓기는 추격전. 밀렵군은 길을 되돌려 산중으로 주행랑을 치기 시작했다. 나오세요. 거기 있는 거 다 압니다. 나오세요. 아, 저 이제 나오십시오. 나오세요. 나오세요. 이런 굴이 있었네 여기. 아, 거기 다 보입니다. 나오세요. 아, 이런 데까지. 찍지 말아요. 아, 찍지 말아요. 이 사람들이 와요. 여기까지 넘어가면 어떡합니까? 자, 가방 좀 옵시다. 가방이 묵직한 뭘 것이 잡았어요? 꽤 많은 뱀을 수거한 듯했다. 쏟아봐 이거. 아. 뭐야? 어림잡아도 좋기 100마리는 넘어 보였다.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온갖 잡뱀들. 감시단은 또 다른 현장을 가보았다.
현장엔 길이만도 500m가 넘는 그물이 온 산을 에워싸고 있었다. 아, 크네 커. 가까이 다가가니 벌써 수십 마리의 뱀이 그물 언저리에 몰려 있었다. 늘 다니던 길이 그물에 막히자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길을 잃은 뱀은 오도 가도 못한 채 그 자리만 맴돈다. 그렇게 계속 주변을 서성이다가 결국은 밀렵꾼의 소나기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곳이 예전에 탄광이었는데 뱀들이 어둡고 습한 곳을 좋아해서 이곳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 겨울에는 온도가 일정한 굴로 들어가서 겨울잠을 자는데 이곳을 그물로 막아서 뱀이 지나가는 통로를 잡아서 뱀을 잡는 것입니다. 밀렵꾼들은 이 동굴이 뱀들의 서식지임을 알고 이곳을 표적 삼아 그물을 둘렀다. 그물에서 잡은 뱀은 다른 야생동물이 먹지 못하도록 부근에 묻어둔 항아리에 보관하고 있었다. 독사는 독사끼리 종류별로 모아두었다. 독사네 독사. 그리고 때가 되면 한꺼번에 찾아가는 것이다. 또 다른 항아리엔 놀랍게도 구렁이가 또아리를 들고 있었다. 구렁이는 급격한 개체수의 감소로 멸종위기종 1급으로 지정된 뱀. 구렁이는 독이 없는 뱀이다. 반면 몸통이 굵고 힘이 세 정력의 상징으로 일컬어져 왔다. 바로 그런 이유로 구렁이는 무분별한 밀렵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어왔던 뱀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구렁이는 농가에서 서식했지만 밀렵과 환경 오염을 피해 산속 깊은 곳으로 숨어들었다. 해마다 초여름은 구렁이의 번식의 결정적인 시기. 구렁이의 짝짓기는 5월에서 7월 사이에 이루어진다. 암구렁이 한 마리가 낳는 알의 개수는 10개에서 약 20개. 하지만 이때까지 목숨을 부지하는 놈들은 많지 않다. 왜냐하면 밀렵 대상 1순위이기 때문이다. 독이 없는 구렁이와 달리 송곳니에 맹독을 지닌 살무사. 특히 7점사라 불리는 까치 살무사는 물리면 7발자국을 못 가 죽는다는 맹독성 뱀이다. 살무사는 이런 이유로 무분별한 포획의 대상이 되고 있다. 독사가 몸에 좋다는 세간의 속설 때문이다. 아, 찍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왜 잡으신 거예요 이거? 아, 농사 짓다가 요새 몸을 다쳐가지고 좀 꽈 먹으려고 몇 마리 잡은 겁니다. 저렇게 많이 잡으세요? 뭐 뱀이 사람들이 좀 많이 찾는 편이고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얼마씩 팔려요? 뭐 점사 같은 거는 뭐 한 고객분들이 저기서 서울에서 한 100만 원에 사고 구렁이 같은 거는 뭐 한 200도 받고 그럽니다. 그럼 주로 지금 나가는 게 많은가 보네요. 찾는 데가. 사실 물량이 없는 편이죠. 저 말고도 다른 사람도 많이 하죠. 아, 자꾸 찍지 마세요. 저는 뭐 다른 사람이 뭐 대량으로 하는 거에 비해서는 진짜 뭐 빗대면 개미입니다, 개미. 초복이 가까울수록 밀렵의 빈도도 점차로 빈번해지고 있었다. 등산로를 벗어난 길은 깊고 험했다. 뱀들의 서식지로 안성맞춤인 지형이다.
경사로에 들어서자 그물이 발견됐다. 이곳이 뱀의 통로인 모양이다. 장장 400m에 걸쳐 길 하나를 에워싼 그물. 곳곳엔 통발도 보인다. 이중 삼중으로 덫을 치고 있는 것이다. 요런 데로 틈 사이로다가 뱀이 들어간다고요. 돌 틈으로다가 해서. 땅꾼들은 이런 뱀굴을 단번에 알아본다. 굴 입구 부근에 그물을 쳐둔 후 여기서 뱀이 걸릴 때만을 기다리는 것이다. 겨울에 동면했다가 여름에는 이제 밖으로다가 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쳐놓으면은 들어오는 뱀들이 있잖아요. 밖에 나갔던 거, 여름에 밖에 나왔던 거 동면회로 들어오는 게 나와갖고 그물 쳐갖고 아까 그 통발 있죠. 글로다가 모여요. 매해 4월 겨울잠에서 깨어난 뱀들은 먹이를 사냥하고 체온을 유지하고자 따뜻한 곳을 찾아서 아래로 내려간다. 번식기까지 겹친 여름은 뱀의 활동이 절정으로 치닫는 시기다. 뱀은 꼭 한 곳에서만 잠을 자는 습성이 있다. 따라서 활동을 마치면 언제나 정해진 보금자리로 올라가 휴식을 취한다. 그것이 뱀의 습성이다. 때문에 뱀의 활동 영역은 언제나 보금자리를 중심으로 일정하게 이루어진다. 밀렵꾼들은 바로 이 같은 뱀의 습성을 이용해 뱀이 다니는 길목에 그물을 치는 것이다. 장애물이 있어도 뱀은 절대 돌아설 줄 모른다. 자신 앞에 놓인 장벽을 넘어서려 안간힘을 쓴다. 하지만 그물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안쪽으로 기울어지도록 비스듬히 설치돼 있어 뱀으로선 결코 넘을 수 없는 구조다. 저 너머에 집이 있다. 반드시 그곳으로 가야 한다. 그것이 수억 년간 유전되어 온 종의 기억이다. 뱀은 또다시 시도한다. 그렇지만 그물과의 싸움은 언제나 뱀이 패자다. 간신히 찾은 길. 하지만 이 역시 인간이 설치한 또 하나의 덫, 통발이다. 그렇게 뱀은 이중 삼중으로 쳐진 밀렵의 그물에 갇히고 말았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뱀 밀렵은 이런 수법을 통해 자행돼 왔다. 특히 지난 2009년엔 그간의 최고치였던 2006년보다도 4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보고됐다. 적발 건수만 다른 수치임을 감안해도 엄청난 증가세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신 문화는 유독 뱀에 편중돼 있는 편이다. 지난해 적발된 야생동물의 밀거래 현황을 보면 뱀의 적발 수가 무려 1834마리에 달해 다른 동물보다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뱀 밀렵이 성행하면서 밀렵꾼들의 수법과 도구는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가지고 뱀 잡기에 아주 좋은 그물로 다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뱀 그물이라고 누가 봐도 총총히 보면은 무늬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도 뭐 탄탄하고 이렇게 해도 숙직성이 없어요. 그냥 뭐 걸려서 뭐 사람이 찢지 않는 한은 질겨서 찢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오래 가요. 이게 한번 치면 한 뭐 5, 6년 가고 있습니다. 이게 그물이. 그물은 몇 번이고 재활용이 가능하다. 때문에 완전히 철거하지 않으면 이 산의 뱀은 남아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게 보통 이런 큰 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가 있고 보통 이제 기록지는 한 4km에서 5km 정도. 또 때로는 뭐 산 전체를 하나를 다 둘러싸는 경우도 있죠. 이런 그물이 지난해 300개가 넘게 적발됐다. 하지만 미처 적발되지 않은 그물까지 합치면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대략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숫자가 뭐 3,000명에서 4,000명 정도 이제 밀렵꾼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매해 1,000마리에서 2,000마리 정도 잡는다고 했었을 때 연간 300에서 400만 정도의 이제 그 뱀이 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포획된 뱀들은 어디서 누구를 거쳐 어떻게 거래되는 것일까? 제작진은 밀렵 감시단과 함께 경산시 일대에 있는 전문 땅굴의 아지트를 급습했다. 왔어 이거 뱀 깠네 이거. 물 있잖아. 도착한 시각 현장은 비어 있었다. 물 이게 뱀 깠는 물. 급하게 도주한 모양인지 뱀을 삶았던 흔적과 도구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바로 그때 집안을 수색하던 중 창고에서 살아있는 뱀이 발견됐다. 여도 있네. 여 유혈목이 한 마리. 이름하여 꽃뱀, 화사라고도 불리는 유혈목이다. 화려한 자태와는 달리 어금니에 독을 품은 맹독성 뱀이다. 이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미고 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요게 뱀을 찝는 도구입니다. 뱀을 이제 살았으니까는 이제 물가봐 요거 가지고 딱 집어가지고 요 안에다 였습니다. 요래 여가지고 요걸 이제 안에다 요래 여보면은 뱀은 어두운 데 들어가 있으면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래 해가 망태기 미고 요래 가는 겁니다. 이날 땅굴의 아지트에서 찾아낸 것은 중간 거래상에 적힌 명단. 그 범인은 경북 일대를 넘어 경기도와 강원도까지 뻗어 있었다. 이제 뱀을 갖다 달라 하거든요. 누가 이제 뱀탕을 주문 맡으면은 그러면 이제 고래 주문 맡아 놓고 저것도 땅굴한테 전화해가 이제 뱀 뭐 한 종류로 몇 마리 이래 얘기를 한다니까 해가지고 가져와가 바로 작업을 해가지고 밤에 주로 끼립니다. 사람들 낮에는 안 하고 새벽이나 밤에 빨리 끼리 가지고 해가 그래가지고 이제 팩으로 해가지고 진공 때려가지고 그렇게 갖다 주고. 이날 감시단이 적발한 뱀은 2마리. 밀렵된 뱀은 구조 즉시 인근 야산에 방류한다. 잘 가네. 며칠 후 이번엔 땅굴의 아지트에서 입수한 연락망으로 대구 시내에 자리한 중간 거래처를 급습했다. 예, 우리 저 환경부에서 나왔는데 단속 좀 나왔는데 이거 뱀 하시지? 지금 뱀 없어요. 아 그러면 우리가 한번 확인만 하고 가 있어. 뱀이 없다는 말과는 달리 선반엔 최근에 담았음직한 뱀술이 그득했다. 이거는 백사입니까? 네, 백사 맞아. 백사에 세 마리. 백사. 백사 4마리 있네. 이렇게. 부르는 게 값이라는 백사. 백사주는 시중에서 1,000만 원을 호가한다고 한다. 그 사장님이 한 좀 열어주이소. 그 확인.
이 냉동실 한번. 수색에서 필수인 곳은 냉동고.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내가 약 몰락해요. 한번 잠깐 보입시다. 이거 뱀이네. 뱀. 뱀 맞습니다. 뱀 맞는데 약을 이래 이거 보니까는 뱀 맞네 이거. 지금 다 뱀내라는 기고. 이래 가지고 손님들한테 이제 파는 기죠. 약 몰락해. 내 물이 안 좋아서 안 있어. 이거 맞네 뱀. 이거 뱀이네. 한번 꺼내 보이소. 뱀탕 사이로 꽁꽁 얼어붙은 살모사 한 마리가 발견됐다. 살무사 그죠? 뱀탕을 찾는 손님들에게 진품임을 입증하기 위한 일종의 샘플이다. 이거 몇 년생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주스 가지고 놔둔 거다. 주스가 놔둔 게 아니고. 그거 놔둬 보이소. 놔둬 보고 이거 다시 한번 봅시다. 이 정도의 대담함이면 어딘가 밀렵뱀들을 숨겨두고 있음이 틀림없다. 수색은 어둡고 습한 바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밀거래상들이 뱀을 은닉하는 장소다. 소리가 예사롭지 않다. 어둠 속에서 손잡이를 더듬어 열어보니 이거는 뭡니까? 뱀 허물이네. 전에 있던 기다요. 얼마 전에 벗었음직한 뱀 허물이 있었다. 뱀은 단속을 대비해 빼돌린 듯했다. 여기 뱀이 있다. 창고엔 미처 빼돌리지 못한 뱀도 있었지만 그놈들은 이미 죽어 있었다. 죽었는데. 나는 땅굴들이 그냥 잡아오는 거고 그때 그저 장난에 땅굴 아는 사람 좀 대 보이소. 땅굴 지금은 뭐 땅굴들을 아는 사람 어디 그냥 잡아가지고 오면 그냥 인선 마음에 드는 사람보다도 알 거 아닙니까? 차들 안 가든지 그 사람들 도사 종류 쇠살모사 말고. 이날 거래상은 형사에게 몇 번이나 선처를 부탁했다. 하지만 야생동물은 밀렵을 하는 것은 물론 보관이나 가공까지도 엄연한 범죄로 간주된다. 예, 야생동물을 밀렵하거나 보관, 가공하는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요즘 언론이나 매스컴에서 일부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들이 뱀탕이 몸에 좋다는 사실을 많이 홍보하여 요즘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최근 유명 인사의 보신 사례로 인해 뱀탕을 먹는 게 적법행위로 비춰지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징역 1년 이하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불법행위다. 수색이 계속됐다. 또 한 곳의 중간 거래처를 찾아갔다. 되십니까? 예. 환경지방청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냉장고는 그런데 좀 비주있어. 무슨 영장가 왔어요? 영장은 없어도. 영장 나가고 집에 나는 장사하는데 영장가 왔어요? 네, 지금 저쪽에 사법영장이 없는 만큼 수색은 주인이 협조한 장소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하시면 돼요. 살모사하고 까치살모사, 새살모사, 검사 네 가지는. 몇 군데를 뒤져 뱀수를 찾아냈다. 그런데 살살 끄잡아 있어. 거래상의 행동이 심상치가 않다. 아니 나야 전부 다 내 삐를 다 내 삐렸는데 이게 재미있네 지금 나 아니 여기 가져와 보시죠 바닥에. 뱀술에서 꺼낸 뱀을 그대로 하수구에 버린다. 현장에서 증거를 인멸한 것이다. 하지만 사법영장이 없으니 단속할 방법이 없다.
그러면 한 번만 비. 이거 안 없다가 저 말고 저 안에. 안에 없어요. 집인데 집. 어떡하면서 뱀소리 그래 나와. 뱀소리 내놨다 있는 거 내놨다 내가. 결국 주인의 완강한 거부로 감시단은 밖으로 내몰렸다. 경찰을 불러 지원을 요청했지만 경찰 역시 영장이 없는 한 무단 수색은 불법이 될 수밖에 없다. 거래상은 이미 문을 걸어 잠근 뒤였다. 바로 그때 수상한 행동이 포착됐다. 거래상이 비상구로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 야, 여기 저 뒤쪽에 있는데 여기 저 뱀탕 아직 선 올라가고 뭐 찍고 던지는데. 급하게 달려간 현장. 거래상의 손에는 커다란 자루가 쥐어져 있었다. 때를 놓쳤다고 여겼는지 그는 발길을 돌려 가게를 향했다. 그렇게 상황이 마무리되는가 싶었는데 가게 앞으로 응급차가 도착해 있었다. 들것에 실려 나온 사람은 다름 아닌 거래상이었다. 옆 건물로 건너뛰던 중 발을 헛디뎠다는 것이다. 병원으로 이송되는 긴박한 상황. 그럼에도 그는 보따리를 손에서 놓지 않고 있었다. 도대체 이 뱀의 값어치가 얼마나 하는 것일까? 제작진은 실제로 뱀이 판매되고 있는 시중의 업소를 가보았다. 단속이 심해지면서 처음 온 손님은 경계하는 눈치. 뱀 있어요, 뱀? 한번 이거 봐요, 알았어요. 해란 게 아니고 내가 알아보시는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은 메뉴 책자까지 선보이며 손님을 끌어들인다.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어. 한 가지 들어간 거 하나 갖고 뭐 얼마나 맛도 없고. 뱀탕을 끓이는 곳은 식당에서 조금 떨어져 있었다. 만약에 있을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다. 가격은 값비싼 뱀을 얼마나 넣었느냐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졌다. 달달이는 분들은 이제 그런 식당가판에서 이렇게 200~300마리 잘라가지고 박스로 30개씩, 30개, 뭐 40개씩 이렇게 잡아가지고 5배에서 6개 나와요. 뭐 한 달 뒤에 뭐 400에서 한 6kg 다. 이렇게 만든 탕은 국내에서만 팔리는 것이 아니다. 주로 냉동약재로 포장돼 해외로 밀수출된다고 한다. 그럼 이거 하나도 뭐 안 가는데 없어. 여기 얼려가지고 저기 아이스박스에다 넣어가지고서 장어라고 그래서 들어가지고. 경남 마산시에 자리한 마산항. 연간 300만 톤의 물류가 드나드는 수출입 항구다. 최근엔 집중 단속으로 인해 적발이 뜸해졌지만 몇몇 지역에선 여전히 암암리에 밀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그때그때 따라 좀 상황이 많이 틀려져. 그러니까 뭐 많은 양을 꼴 경우에는 뭐 2.5톤 트럭 분량으로 양을 갖고 오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톤짜리 봉고 차량에 뭐 한 차 정도 갖고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빈도는 뜸해졌지만 밀수출의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특히 뱀탕은 냉동 포장된 상태로 나가기 때문에 얼마든지 한약과 같은 약재로 위장이 가능하다. 물량이 적을 땐 중간 접선책으로 하여금 간이 사물함이나 구석진 공간에 숨겨 운반하는 경우도 있다. 구석 쪽에 보통 그 위험을 안고 있는 부분들이 눈이 잘 띄지 않는 곳. 그러니까 선원들이 사용하는 선실보다는 보통 창고용으로 많이 이용하는데 이런데 표시 안 날 수 있는데 많이 협력을 하고 있죠. 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자 최근 세관은 불법 밀수입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압록강 둘, 여기 압록강. 해외로부터 외국산 뱀까지 들여오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부턴 특수 밀수를 단속하고자 생물도 포착할 수 있는 종합 통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제 그 특공대 밀수로 해가지고 일반 외항선들이 일반 부두를 가지고 도는 것이 아니고 외항선과 중국에서 공급하는 그 모선에 의해서 우리나라 잡선박이 접선을 해가지고 하는 분선 밀수가 성행을 했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대담해지는 뱀 밀수입. 지난 5월 군산 앞바다에선 감시가 뜸한 심야를 틈타 중국 선박이 몰래 입항하는 일도 있었다. 당시 배에는 자그마치 500kg 분량의 살무사와 구렁이가 실려 있었다. 무분별한 포획으로 개체수가 줄자 중국산 뱀으로 물량을 확보하려 했던 것이다. 이렇듯 밀렵에서 시달린 뱀들은 온전한 녀석이 많지 않다. 그 중에서도 상태가 썩 좋지 않은 몇몇 녀석을 진단해 보았다. 여기 많이 힘이 빠져 있더라고 보니까. 걔는 거의 죽는 것 같아. 비교적 양호해 보이는 구렁이부터 시작했다. 큰 이상은 없는 듯 했지만 자세히 보니 물린 자국이 눈에 띈다. 다른 뱀들과 엉켜 있다가 입은 상처다. 그뿐이 아니다. 이빨이 전부 뽑혀나가고 없었다. 사람에게 학대당한 흔적이다. 그래도 구렁이의 경우는 좀 나은 편이다. 유혈모기 한 마리는 머리뼈가 심하게 골절돼 있었다. 아마도 사람의 발에 밟힌 듯했다. 마지막으로 남은 녀석은 무자치. 녀석은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다. 혹시 얘들이 뭐 냉장고나 이런 데 있었던 건가요? 지하 마루바닥에서. 숨겨놓은 거고. 마루 아래에서. 과격이 좋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 사냥에 잡으러 다니겠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개체가 줄고 또 멸종까지도 걱정할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뱀을 차가운 냉혈 동물이자 두려운 존재로만 여겨왔다. 하지만 자연 생태에서 차지하는 그들의 역할을 진지하게 고민한 적은 많지 않다. 뱀이 사라진다면 그 자리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지금 이 상태라면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뱀은 생태계에서 다 가운데 중간 고리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생태계에서 중간 고리 역할을 한다는 것은
양쪽 축이 깨지게 됨을 이제 의미하는 거거든요. 뱀의 감소로 생태계가 교란을 겪고 있는 현장은 실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섬이 지금 이렇게 꽉 차였어야 할 섬인데 다 먹어버렸잖아. 이게 다 텅 비어버렸잖아. 다 먹어버렸어. 맨 쥐굴이야, 맨 쥐굴. 이게 쥐굴인데 지금 3월 파보면 이렇게 봐다시피 이렇게 다 뜯어 먹어버렸잖아요. 싹 끊어먹으면 우리 굴만 굴하고 이렇게 있고. 뿌랭이만 남잖아요. 가장자리에 심은 인삼일수록 들쥐가 접근하기 쉬워 온전한 게 없다. 그야말로 송두리째 파먹고 껍질만 남겨놓은 상태다. 입구 쪽의 산밭은 아예 쥐굴로 점령당했다. 매년 피해액만도 1억 원이 넘지만 달리 손쓸 방법이 없다. 뱀이 사실 없어져서 그래요. 뱀이 이제 살무사 같은 것이 쥐를 잡아먹는데 살무사하고 구링이는 완전 그 쥐만 먹고 살거든. 근데 그것이 다 없어지다 보니까 이 쥐가 밭으로 막 겨우는 거야. 예로부터 뱀은 설치류나 양서류를 주식으로 해온 동물이다. 그 중에서도 민가의 집쥐나 들판에 서식하는 들쥐는 구렁이가 즐겨 먹는 먹이. 몸통으로 강하게 조여 먹이를 죽인 후 머리부터 통째로 삼켜서 한 입에 잡아먹는다. 구렁이의 학명이 쥐 잡는 뱀이라 불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과거 구렁이가 인가의 돌담이나 논둑에 서식했던 이유도 인가에 쥐가 흔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구렁이는 독이 없으면서도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쥐를 잡아먹었다 하여 뱀 중에서도 이로운 뱀으로 불렸던 동물이다. 그러나 무분별한 포획으로 구렁이가 사라지면서 최근 농가는 들쥐의 출현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들쥐는 야산을 활동 무대로 하는 까닭에 그 수가 늘어나면 사람이 일구는 경작지에 피해를 입히기 쉽다. 가장 무서운 천적이 사라진 지금 농가의 들쥐는 비대해지고 있다. 들쥐로 인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마을 사람들은 특단의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다. 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실제 뱀을 본뜬 모형뱀. 뱀 인형을 곳곳에 설치해 일종의 허수아비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이것도 조금이라도 효과는 있을란가 싶어서. 때 아닌 들쥐와의 전쟁. 뱀이 사라진 자리에 이런 결과가 있으리라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밭에서부터 시작된 들쥐와의 전쟁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날 아침 마을 어귀에서 만난 철거 현장.
아, 주tem이 그냥 못 살겠어. 그냥 뭐 댕이들 못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주에 안 들어가게 하려고 신하면 지금 다시 철거시키고 다시 짓는 거예요. 저는 이제 주불이 지금 주가 들어와서 싸우고 저는 천장은 온통 들쥐가 물어뜯은 자국으로 어느 하나 성한 데가 없었다. 그 천장을 뜯어내자 말라붙은 들쥐의 배설물이 우르르 쏟아졌다. 지금 이게 주동이에요. 지금 이게 여기 새카만이 지금 이 바닥에 지금 이 새kam새kam한 게 있잖아요. 이 주에 저거 쪼순 거예요 지금. 들쥐가 가져온 파장은 예상보다 심각했다. 혹시 나락가마니 그녀는 가만히다 넣어서 뒀거든. 그러면 그걸 뜯고 속을 들어가서 새끼도 까고 그랬어. 근데 그 나락부대 생기놓으면 그 안에서 살았어 쥐가. 거기다 그냥 집도 짓고 새끼도 까고 그냥 나락 먹고 그냥 살았다니까. 그게 뭐 지대로 투지를 못하지. 그 쥐 들어놓은 데는 그냥 음식도 두면 막 와서 뜯어먹고 그냥 밟고. 그 쥐도 숭악한 짐승이거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제는 어느 집에서건 쥐약이 없는 집이 없다. 이렇게 뿌려놓아야 쥐가 죽지. 나무 속으로 그냥 겁나게 들어가 쥐가. 그렇지만 이 역시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이거 먹고 쥐들의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이다. 아이고, 이런 데가 쥐가 많이 막 사방 막 이런 데 다 뚫어놓고 막 이런 데도 다 뚫어놓고 해갖고 저 쥐 들어가네. 들어가 쥐 들어가. 들쥐가 무서운 이유는 단지 사람의 양식을 훔쳐먹기 때문만은 아니다. 들쥐는 집쥐와 달리 야생을 터전으로 하는 동물이다. 갖은 병균이나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에게로 전염된다면 또 다른 유형의 질병을 일으키게 된다. 질병이 굉장히 나타나죠. 피부병이라든가 아니면 호흡기 질환이라든가 인축 그런 공동 이제 질병이 생기게 되죠. 이제 한탄 바이러스 같은 그런 것들이라든가요. 이제 쥐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병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한 질병이 확산하게 되면 인류에게 이제 공포감을 이제 확산하게끔 하죠. 한타 바이러스와 더불어 들쥐가 유발하는 질병은 바로 흑사병이다. 치사율만 60%에 이르는 흑사병은 들쥐가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위협이다. 무분별한 남획으로 자연 상태에 공백이 생기면서 우리는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인간의 이기심에서 출발한 보신 문화. 그 피해는 결국 우리 자신에게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 강원도 원주시에 자리한 치악산 국립공원. 요즘 공원 내 연구실에선 토종구렁이 복원 작업에 한창이다. 점점 줄어드는 우리나라 구렁이를 보존하고 그 수를 늘리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막 성장기에 접어든 2년산 구렁이에서 지난해 첫 알을 낳은 5년산 구렁이까지 연구팀은 총 25마리의 토종 구렁이를 보존하고 있다. 보존된 구렁이들은 야생 상태와 흡사한 환경에서 적응 기간을 거친 후 자연으로 방사될 예정이다. 여기 보시면 볼록하게 튀어나온 게 있는데요. 형 가방에 가서 피택 좀 갖고 라 열쇠로. 여기 보시면 이제 피택이라고 각 개체를 표시하기 위한 이제 마이크로칩을 지금 개체한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장치는 구렁이의 행동 반경을 추적해 그들의 생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최근 연구팀은
그간의 노력에 힘입어 토종 구렁이의 번식에도 성공했다. 지난해 부화한 20마리의 새끼 구렁이들. 이 구렁이들은 밀렵으로부터 무너진 우리 생태계에 공백을 채워줄 귀중한 자원이 될 것이다. 현재 만들어져 있는 이 생태계에서 각각 동물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역할들이 있고요. 뱀이 차지하는 역할도 어떻게 보면 적정한 개체군이 유지되면서 적정하게 수행될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건강한 생태계를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루가 저문다. 험한 길을 헤치며 집으로 돌아간다. 오늘도 사방에서 위협하는 포식자들. 그들을 피해 간신히 살아남았다. 그러나 집을 눈앞에 두고 뜻하지 않은 장벽을 만났다. 안간 힘을 다해보지만 그것은 넘을래야 넘을 수 없는 벽. 하지만 가야 한다. 집으로 가야 한다. 저곳에 내 집이 있다. 그 뜨거운 열망도 인간의 그물에 갇히는 순간 소리 없이 자취를 감춘다. 치열했던 한 생애가 이렇게 막을 내린다. 이것이 오늘 한반도에 사는 뱀들의 최후다. 하노이에서 약 70km 떨어진 빈북성에 있는 빈선. 이곳 또한 뱀마을로 불리는 곳 중 하나인데요. 이곳 주민의 80%가 뱀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빈선의 여러 양식장 중에서도 규모가 꽤 큰 이곳. 뱀 중에서도 맹독을 품은 코브라만을 전문으로 양식하고 있는데요. 음식점뿐 아니라 개인들에게도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Sơn là một cái làng nghề chăn nuôi rắn truyền thống có từ cách đây hàng trăm năm. Đấy. 벌써 3대째 코브라 양식을 하고 있는 곳인데요. 무슨 일인지 작업자가 우리 안을 세심하게 살핍니다. 이렇게 보니 뱀이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가 같이 있네요. 이렇게 둔 이유가 있는 걸까요? Tức là một con đực một con cái để cho nó giao phối. 제작진에게 현장을 직접 보여주겠다는 작업자. 꼬리 부분이 겹쳐 있으면 교미 중이라는 증거. 이 시기에 맞춰 우리 안에 암수 짝을 지어 넣어둔 거라고 하는데요. Hiện rắn này đang trong mùa giao phối. Đấy, con này đang giao phối. Đấy, con này đang giao phối đấy. Đấy, đấy, đấy. Hai cái đuôi nó díp vào nhau kìa. Đấy, con này đang giao phối này. Mùa giao phối là nó từ tháng 3 âm lịch cho đến tháng 4 âm lịch, trong 2 tháng. Thấy được cái ảnh của nó. 보통 코브라의 교미 시기는 온도에 따라 정해진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열대지방 같은 경우는 우기나 우천 시기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하네요. 교미 후 40일이 지나면 알을 낳습니다. 보통 알은 10개 내외로 낳기는 하는데요. 많게는 30개까지도 낳습니다. 말랑한 솜 같은 이것이 코브라의 알입니다. 코브라의 알은 모래에 넣어두는데요. 55일에서 60일 정도가 되면 부화를 합니다. Cả quá trình thì bắt đầu rắn này khi mà đẻ trứng ra thì chúng tôi cho ấp lở ra rắn con. Bắt đầu chúng tôi nuôi sau gần 3 năm thì coi như thế là rắn trưởng thành và xuất bán được. 코브라 양식장 중에서는 규모가 꽤 큰 이곳. 7,000제곱미터 넓이에 우리만 2,000개가 넘습니다. Nhà tôi tất cả rắn lớn, rắn bé, các loại là hơn 2.000 con. 양식장 밖에는 부화장과 분리가 필요한 뱀들을 키우는 시설도 마련돼 있습니다.
갑자기 뭔가를 보여주겠다는 작업자, 뱀의 허물인데요. 이야, 길이가 정말 엄청나네요. 길이뿐만 아니라 몸통의 굵기도 꽤 굵어 보이네요. Con này nó rất là độc, là nguy hiểm. Nếu không may bị nó cắn mà không biết cách caro sơ cứu ban đầu thì chỉ 5 phút sau, 5 đến 7 phút sau là chết. 과연 몇 미터나 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Hơn 3 mét đây. Đây là mất đầu 30 phân đầu. 코브라 양식장에서의 하루는 우리 청소를 하는 걸로 시작되는데요. 우리 안에 있는 허물을 빼냅니다. Tôi đang dọn cái xác rắn. Khi con rắn nó lột xong thì tôi phải bỏ xác nó ra, bỏ cái xác lột ra ngoài.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1년에 15번까지도 허물을 받는 코브라. 특히 어릴수록 횟수가 잦다고 하는데요. 독이 잔뜩 오른 코브라와 대치하며 허물을 빼내는 일은 긴장의 연속. 특히 이 녀석은 유독 사나워 보이는데요. Thời điểm này là con rắn nó rất nguy hiểm. Nó rất nguy hiểm bởi vì nó đi tìm được cái, thế nên là cái sự nó cái gần như cái thể trạng của nó rất sung mãn. 번식기가 오면 더욱 예민해지는 코브라. 작업자들은 세심하게 건강 관리에도 신경을 써줘야 합니다. 코브라는 허물로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보통은 2, 3분, 길어야 30분 내에 완전히 허물 벗기가 끝납니다. 그런데 군데군데 허물이 남아있다는 것은 영양 상태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증거. 허물을 깨끗하게 제거한 후 코브라의 상태를 살펴야 하는데요. 재빨리 코브라를 놓지 않았다면 물릴 수도 있었던 상황. 오랜 경험으로 위기를 모면한 건데요. 그야말로 진땀나는 작업 현장입니다. Cái nghề này là rất nguy hiểm ạ. Dọn thế này mà mình phải tay chân là phải phối hợp, vừa phải nhìn cái xác rắn mà vừa phải nhìn cái con rắn, phải phối hợp đồng bộ, chứ không là cắn ngay. 우리에서 빼낸 허물들은 한데 모아 소각하는데요. 우리가 2,000개가 넘다 보니 거의 매일 치워줘야 합니다. 청소 후에는 반드시 해야 하는 작업이 하나 더 있는데요. 우리 안과 양식장 내부를 소독하는 겁니다. 강력한 화력으로 불 소독을 하는 작업자. 특히나 허물을 뒀던 바닥은 더욱 꼼꼼하게 소독해줍니다. Diệt khuẩn để cho hết những khi mình ngoài những con xác nó sẽ lẫn lộn còn nọ kia, mình khử để cho những cái vi khuẩn nó còn sót lại ở cái da nó sẽ hết. 이렇게만 해도 반나절이 훌쩍 지난다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Cái món này là gà con gà thải cho con rắn ăn phù hợp nhất, tốt nhất là gà con mới nở. 양식장에서 자라는 기간은 보통 3년. 성장을 위해서 양질의 먹이를 챙겨주고 있습니다. Ông ơi, cái bột này là bột gì hả? Men tiêu hóa để cho nó cái này nó có nhiều cái chủng vi khuẩn, nó ăn nó tốt cho đường ruột, nó tiêu hóa cho nó không bị đi ngoài. 야생에서보다는 움직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소화에 도움을 주는 약도 챙기고 있습니다. 천천히 먹이를 삼키는 코브라. 비록 사람 손에서 길러지기는 하지만 야생의 포식자다운 모습은 그대로입니다.
Bao nhiêu lâu thì ông cho ăn một lần ạ? 5 ngày 7 ngày tùy theo ấy. 먹이 공급은 코브라의 상태를 봐가며 조절해 줍니다. Đây là nghề chuyên môn của nghề các gia truyền của các cụ truyền lại. Cái nghề này chính là nó tạo thu nhập chính cho gia đình nhà chúng tôi, góp phần để chúng tôi nuôi con cái ăn học trưởng thành. Bây giờ các cháu đều có bằng đại học mà thạc sĩ trở lên cả rồi. 맹독을 품고 있는 코브라.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존재인데요. 작업자에게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며칠 뒤 뱀 사냥꾼들을 찾아 다시 르맛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논밭이 아닌 산으로 나선 사냥꾼들. 비가 온 다음에는 뱀이 몸을 말리러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뱀들을 찾아 산으로 온 겁니다. 의심스러운 부분들을 살펴보며 뱀의 흔적을 찾는 사냥꾼. 허물이나 쥐구멍, 뱀이 지나가서 반지르르하게 변한 흙이 있는지를 세심하게 살피는데요. 그때 사냥꾼들 눈에 포착된 이곳. Ôi rồi, có một con rắn hổ châu rồi. Đào đi, đây rồi. Ui đây có con rắn đây rồi, trong hang này rồi. 구멍 깊숙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뱀. 오랜 경험으로 독이 없는 뱀인 걸 확인하는 사냥꾼들. 손으로 뱀을 빼내는데요. Bắt từ từ nhá, cẩn thận, con này dữ lắm ấy, nó cắn đấy. Bắt từ từ, mùa này nóng rồi, rắn nó dữ lắm. 독은 없지만 사나워 물리기 쉽사 조심스럽게 제압을 합니다. Đây là rắn hổ châu. Trên đồi hay có rắn hổ châu. Giống rắn rừng này nó dài, đây còn là con hổ châu nó dài khoảng 1m8. Này bán thì được khoảng hơn triệu. Vì là rắn rừng bao giờ nó đắt hơn rắn ở dưới đồng bằng. 비교적 수월하게 뱀 한 마리를 잡았으니 시작이 나쁘지 않습니다. Đây lúc ấy vừa bị mổ một cái vào chỗ này. Nó vừa cắn anh một cái nhưng không bị máu này. Chỉ chảy giống là chỉ chảy máu đau thôi chứ không bị nó có chất độc trong người. 이빨에 긁혀 상처가 난 건데요. 다행히 심한 상황은 아니라네요. Hổ trâu nên là không việc gì. Rắn này cắn nó không có độc, nên là cũng không sợ. Nếu mà các dòng có độc thì mình cảnh giác hơn. 그 사이 수색을 나선 사냥꾼이 뭔가를 발견한 모양입니다. 아, 뱀 허물을 찾아냈군요. 허물을 유심히 살피는 사냥꾼. 허물만으로도 뱀의 종류와 상태까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Đây là xác con rắn hổ mang, nó đổi xác. Con thối vừa đổi xong chắc chỉ được mấy tiếng. Con này thì mới đổi cách đây khoảng đêm qua. 맹독을 품은 코브라의 허물. 특히 코브라는 비싼 값을 쳐줘 사냥꾼들에게는 반가운 존재인데요. 혹여 놓칠세라 주변을 샅샅이 뒤집니다. Đây hai ngồi đây rắn đây rồi. Rắn đây rồi, nằm đây rồi. 뱀을 발견하고 서둘러 흙을 걷어내는데요. 잔뜩 부풀린 상체를 보니 코브라가 맞는 것 같은데요. 사냥꾼들을 피해 도망치는 녀석. 놓칠세라 꼬리부터 잡아챕니다. 도망치려는 코브라와 어떻게든 잡으려는 사냥꾼과의 한판 대결. 결국 도망치는 걸 막아내는 데는 성공. 공격할 틈을 주지 않고 재빠르게 제압을 합니다. Đây là rắn hổ mang, để lấy lọng mang rừng đấy. Đây, cho nọc độc ra đấy, nọc có chảy ấy. Nọc độc con rắn đấy. Con này nọc độc này phải giết chết khoảng 10 người. Một con này nó có thể cắn chết vài con voi ấy. Nọc độc của nó độc rất độc. Cho túi đây. Bắt rồi. Bắt giỏi đấy. Bắt giỏi đấy.
kinh nghiệm nhiều lắm. 짧은 시간에 코브라까지 잡았으니 운이 좋습니다. 기세를 몰아 사냥에 나섭니다. 오늘도 날이 저물어서야 마을로 돌아왔는데요. 집에 가기 전 들릴 곳이 있답니다. Bà ơi, bà có mua rắn không? Bắt được rắn bán cho bà này. 뱀 거래를 하는 중간 상인의 집인데요. 식당과 직거래를 할 때도 있지만 보통은 여기에 뱀을 팝니다. Toàn hổ mang. 2 hổ mang, 1 hổ trâu. Bao tiền 1 cân? Bác là người mua. 가격은 킬로그램에 따라 매겨지는데요. 수요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네요. Đây bà gửi tiền này. Đây đếm đi, 3 triệu đếm đi. Rồi, đủ rồi, cho xin bà nhá. Đủ 3 triệu nhá, bà nhá. Không thừa đâu, không thiếu đâu nhá. Mai có để bán cho bà nhá. Ui, cảm thấy hôm nay đi bắt rắn rất đỏ. Hôm nay là công cao, cảm thấy vui lắm. Này về vợ con vui lắm. 주로 보양식으로 즐기는 뱀 요리. 주말이면 르맛의 뱀 요리 음식점은 사람들로 가득 차는데요. 베트남 사람들뿐 아니라 관광객들까지 뱀 요리를 맛보기 위해 르맛을 찾습니다. Lúc nào mà gia đình có sự kiện gì thì đưa nhau đi ăn rắn thôi. Ngày nghỉ, ngày thứ bảy chủ nhật gì đấy. 귀한 음식으로 꼽히는 뱀 요리. 주로 특별한 날에 먹는다고 하는데요. Nó rất bổ dưỡng, nó phù hợp với người Việt Nam và nó tốt cho sức khỏe. Chuyên về rắn này đúng không em? Dạ vâng. Nhà em rắn có 3 loại ạ. Chắc anh em ăn rắn hổ mang thì hổ mang nhé. Vâng, hổ mang này. Chứ bình thường là rắn này thì mình sẽ làm với những cái món như nào em? Dạ, hay là tất cả ở trên menu đấy hết? Làm được đầy đủ 10 món. Tức là một rắn chả rắn lá lốt này. Dạ vâng. Rồi. Thì rắn nướng này. Dạ vâng ạ. Và một món canh thì có hầm thuốc bắc và canh gừng. Dạ chắc vâng. anh em mình ăn hầm thuốc bắc đi. Hầm thuốc bắc này. Anh đợi một lát ạ. Ra thì mình cũng được biết ý, thì cái làng Lệ Mật này nó một cái là về cái truyền thống là có cái món thịt rắn, mà cái món đấy là mình cũng rất là thích ăn và cũng là thường xuyên ăn với cả anh em tiếp khách với cả bạn bè. Đây nó cũng là một cái trải nghiệm và cũng là một cái sở thích thôi. 주문을 받고 찾아간 곳은 주방이 아닌 야외. 뱀들이 모여있는 우리인데요. 이곳에서는 주문과 동시에 즉석에서 뱀을 잡아서 요리를 합니다. 때문에 뱀 요리 음식점에는 뱀을 다루는 전문가들이 꼭 있어야 하는데요. 순식간에 몸을 세우고 공격 자세를 취하는 코브라. 이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잔뜩 독이 오른 녀석이 살기를 내뿜는데요. 이대로는 포획 불가. 도구까지 동원됩니다. 코브라의 동태를 살피며 단번에 꼬리부터 낚아채는 데 성공. 이제 완전히 제압할 일만 남았는데요. 조심스레 동태를 살피던 작업자. 재빨리 머리를 눌러 단숨에 코브라를 제압합니다. Cầm tay không để bác sĩ có sợ không? Mình là nghề nên cũng quen rồi. Mình được học từ lúc mới bắt đầu vào làm, được đào tạo. 요리를 시작하기 전에 손님들에게 뱀을 확인시켜 주는데요. 쉽게 볼 수 없는 코브라의 등장에 놀랍니다. To nhỉ? Ôi. To đấy. Sợ.
Con này mà gặp ngoài đường thì chắc là phải chạy rồi, không dám lại gần. Đây thì mới dám lại gần thì có người giữ hộ đây rồi. To quá. 손님들의 확인이 끝나면 본격적인 요리에 들어가는데요. 요리 전에 먼저 뜨거운 물에 데칩니다. 이렇게 해야 뱀의 피부가 단단해져서 손질이 쉽다네요. 그런 다음 내장을 빼고 뱀의 비늘을 제거해 줍니다. 뱀을 잡는 작업자의 역할은 여기까지. 요리는 독을 다룰 수 있는 전문 요리사가 전담합니다. Vì rắn này là nó đắt và nó cũng thuộc vào dạng là hàng tự nhiên nên khan hiếm, nên là mình sẽ chế biến được những cái con rắn như này, mình chế biến được nhiều món khác nhau, tùy vào khẩu phần của từng người mình chế biến được nhiều món. Bây giờ là mình ninh cho rắn nó mềm ra để mình chế biến món. Sợ rắn nó dai vì rắn là hàng tự nhiên nó sẽ dai. 뱀을 삶기 전에 먼저 뜨거운 물에 튀기듯이 데쳐주고 다시 찬물로 헹궈줍니다. 피부에 남아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인데요. 깨끗하게 정리한 살코기는 압력솥에서 푹 삶아줍니다. Bây giờ quay lại mình chế biến làm lòng để cho vào xào. 뱀 요리는 내장과 살코기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특히 내장은 즉석에서 뱀을 잡는 경우가 아니고는 맛보기 어려운 별미라고 합니다. 기름에 한번 튀겨 쫄깃한 식감을 더한 내장과 간, 조미료와 후춧가루, 굴 소스를 넣어 맛을 냅니다. 양념이 잘 스며들도록 섞어준 다음 채소와 함께 볶아내면 내장 채소 볶음이 완성됩니다. 그 사이 푹 삶아낸 살코기도 준비 완료. 이렇게 삶아내야 육질이 부드러워집니다. Rắn này thì nó là xương sườn của nó là nhiều. Mình phải bóc xong, khi bóc xong là mình phải kiểm tra lại rắn trong thịt rắn là có xương hay không, để tránh tình trạng khi ăn là nó sẽ ảnh hưởng đến miệng, là nó sẽ đâm vào một là răng, hai là miệng sẽ gây đến viêm nhiễm răng lợi. Làm xào này, xào và chả lá lốt. 잡내를 잡아줄 생강과 술, 거기에 각종 양념을 더해줍니다. 그런 다음 라론잎으로 쌓아주는데요. 라론잎은 베트남 음식에 자주 쓰이는 향채 중 하나. 깻잎과 비슷한 향이 난다는군요. 라론잎으로 감싼 뱀고기는 튀겨주는데요. 이야, 언제 들어도 맛있는 소리네요. 라론잎 뱀쌈 완성입니다. 뱀 요리 중에서도 인기가 많다는 숯불구이. 살코기에 양념을 해 석쇠에 구워내는데요. 천천히 불향을 입히며 굽는 거라 손이 많이 가는 요리입니다. 여러 가지 요리 중에서도 보양을 위해 제일 많이 찾는 것은 역시 탕인데요. 각종 약재들을 넣고 푹 끓여낸 그야말로 보양식입니다. 뱀탕을 마지막으로 모든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뱀 한 마리에 5가지 요리값 포함한 비용은 200만 동.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0만 원 정도로 모든 요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요리에 맞게 오늘의 식전주는 뱀술. 술 한 잔으로 입맛을 돋웁니다. 과연 그 맛이 어떨지 정말 궁금하군요. Ngon, đậm đà, rất hợp. Sau khi mình ăn đấy
thì mình thấy là người nó cũng nóng hơn, cái kiểu là nó mang năng lượng nó dồi dào đến mình ấy, thì trong cơ thể của nó khỏe hơn.